지금부터 2026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 발표회 및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프레시던트 리스트 7기 리액과 이사학번 윤지호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수상자들의 노력과 성취를 축하하는 시상식을 갖고 2부에서는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 수상자들의 발표를 통해 각자의 도전과 성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은 약 90일간의 여정을 거쳐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10분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최종 수상자 가운데 해외 학회 참석 등의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수상자를 제외한 7분의 수상자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학생들의 성장과 가능성을 가까이에서 응원해주시는 이준상 학생성공센터장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성공센터장 이준상입니다. 좀 적어왔습니다.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성공 스토리 공모전의 수상의 영예를 아는 모든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용기 있게 나누어 주신 모든 참가 학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90일간의 긴 여정 동안 이 선발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안에서도 성공센터 안에 많은 연구원님들, 또 같이 고생해 주신 팀장님 다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우수한 글, 서사를 시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장과 도전, 그리고 서로의 경험을 함께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공모전에 수상하기, 이런 것도 결과로 보고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센터가 생각하는 성공은 조금 다릅니다. 성공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고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되는 이야기들이 모두 소중합니다. 누군가는 학업에 적응했던 이야기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진로를 찾아간 이야기, 또 다른 학생은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좀 깁니다. 저도 도전 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학생 성공입니다. 우리 학생 성공센터에서는 그동안 우수한 성취를 이룬 프레젠트 리스트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PL 학생들은 분명히 훌륭한 롤 모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학생 성공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만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한 학생, 새로운 분야를 도전한 학생,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간 학생,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준 학생 역시 우리 대학의 자랑이자 성공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모전이 바로 그러한 다양한 성공을 발견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종종 묻습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인생에서는 정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상한 학생들의 이야기도 모두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정답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같은 성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앞으로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생성공센터도 앞으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누군가는 학업으로, 누군가는 연구로, 또 누군가는 창업으로, 또 누군가는 봉사와 공동체 활동으로, 또 누군가는 수많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성장을 존중하고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성공은 일부 학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학생이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주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상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의 꿈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상 학생성공센터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수상자들의 소중한 여정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 학생성공 스토리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는 장학금 혜택과 더불어 우리 대학 최고의 영예인 2026학년도 프레지던트 리스트 후보 추천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학생성공 스토리 수기집 저자와 특강 연사 등으로 참여하며 학생성공의 가치를 함께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상은 학생성공센터장이신 이준상 센터장님과 강전복 팀장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상은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서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학생성공인재상, 사회과학대학 글로벌 리더학부 고은서. 위 학생은 본교의 건학이념인 수기치인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26 학생성공 스토리 공모전에 공보하여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9일 학생성공센터장 이준상 대도. 축하합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 수상자는 사회과학대학 글로벌 리더학부 노규원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학생성공인재상, 사회과학대학 글로벌 리더학부 노규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 수상자는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류경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학생성공인재상,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류경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 수상자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인공지능 융합전공 양재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학생성공인재상,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인공지능 융합전공 양재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 수상자는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이나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학생성공인재상,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이나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 수상자는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한채영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학생성공인재상,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한채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센터장님, 팀장님,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들은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정렬 부탁드립니다.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환하게 웃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전체 오늘 함께 해주신 학생분들과 지인분들도 앞에 내려오셔서 다 같이 단체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내려와 주세요. 이제 학생 성공 스토리의 공모전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도전과 성장을 이어오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온 수상자들이 대학 생활의 경험과 배움,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상자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글로벌 리더 학부 4학년 노규원 학생입니다. 발표 제목은 못다한 노규원의 이야기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리더 학부 2학번 노규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준비해 온 대로 하려다가 그 사진 찍으면서 조금 궁금한 게 생겨서요. 혹시 여기에 성균 타임즈 분들 계신가요? 아, 타임즈 분들은 안 계시구나. 혹시 신청해서 오신 학우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제법 많이 있네요. 그러면은 제 예상이 어느 정도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에토스라는 개념을 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토론 동아리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했는데요. 에토스라 함은 청중이 연사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신뢰하시기 위해서는 제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발표했던 내용과는 다른 제 자기 자랑을 조금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온 그러한 성공의 이야기는 아마 아닐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게 제 스펙을 쭉 적은 건데요. 일단 원서를 너무 잘 써서 학교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인제는 졸업을 2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 활동한 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성균타임즈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했고 학생 지원팀에서 조교도 했고 토론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했고 회장도 했고
인사캠 동아리연합회장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그런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대학생 활동한 상도 이것저것 많이 타봤고요. 특히 작년에는 올해 성균인상을 받아서 이제 작년에 성균인이 됐습니다. 서울시장 표창도 받았고요.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이별도 하고 뭐 대외 활동은 안 했습니다. 귀찮아서 안 했고요, 솔직히. 장학금은 조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발표 끝나고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저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시겠나요? 이제부터 할 얘기는 이 내용을 발표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이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으면 제가 애초에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못다한 노교원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3 년도부터 16 년도까지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4년 동안 해외에서 보냈고요. 귀국을 한 다음에 다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처럼 하는 것이 곧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저는 학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솔직히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하지만 그 대가를 2020 년도에 치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솔직히 자퇴까지 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게도 수능에서 정말 좋은 결과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저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 고등학교 생활을 내가 이렇게 잘 못했으니까 대학 생활만큼은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술을 열심히 마셨고요.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균 타임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하는 대로 열심히 살면서 갓생을 살면 '아 나도 졸업할 때쯤에는 아 쟤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 학년 2 학기에는 토론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토론 동아리가 제 대학 생활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토론이 배우고 싶어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아 로스쿨에 가기 위해서는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좋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아 나도 로스쿨에 가려면은 이런 스펙을 쌓으면은 로스쿨에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토론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토론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스펙 쌓기보다는 토론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쿨이고 나발이고 진짜 다 제쳐 놓고 학점도 안 챙기고 저는 밤새 가면서 토론만 준비했었습니다. 당장 다음 토론에서 어떻게 연사를 상대방 연사를 놀래킬지, 어떻게 청중들을 당황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부하건대 22 년도하고 23 년도에는 우리 학교에 저만큼 토론에 진심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홍보부장과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아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담인데요. 이때 만난 친구들이랑은 대회도 9번이나 나갔고요. 아까 목록에 있었던 상도 총 4회 같이 수상했습니다. 이 친구들이랑은 최근까지도 등산 갔다가 막걸리 마시는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삶은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정말 바쁘고 정신없게 사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도 많이 마시고 밤새면서 공부도 하고 상도 타고 동아리도 하고 학생단체도 하고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모든 게 자연스럽게 끝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2 학년 2 학기가 끝났을 무렵인데요. 그때쯤에는 인제 동아리 회장 임기도 끝이 났고요. 생각보다 제가 동아리 회장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연애에 너무 몰입하는 바람에. 그리고 성균 타임즈에서도 사실 동기들이랑 갈등을 좀 크게 겪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이 시기에 제가 만나던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기말고사를 거의 백지로 내고 그냥 방에서 칩거하는 수준으로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바쁘게 살았던 거는 '바쁘게 사는 게 당연히 성공의 왕도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바쁘게 산 것도 있는데요. 바쁘게 살면은 제 머릿속이 깨끗했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 이렇게 바쁘게 살면은 나도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레토릭이 먹혔기 때문에 '아 나는 이렇게 바쁘게 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야.'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휴학을 하고서 제 목표는 딱 하나였는데요. 가능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미루던 면허를 땄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타고 싶었던 오토바이를 사 가지고 어 제 나름의 휴학 생활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오토바이로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차로 가면은 한 2 시간 반 그 정도면은 가고요. 오토바이로도 네이버 지도로 찍으면 3 시간이면 간다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속초에 가던 날에 저는 5 시간이 쪼끔 넘게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홍천을 지나다가 추억이 있는 휴게소를 발견해서 그네도 탔고요. 그리고 그 휴게소에서 처음 보는 양구 사시는 할아버지였나? 그분이랑 음용 금지라고 써 있는 약수도 마셨습니다. 그러고서 속은 멀쩡했고요. 저는 5 시간 넘게 걸려서 속초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속초에 왜 갔느냐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속초라는 도시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곳에서 한 달 살기를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속초에 있는 어느 숙박업소에서 한 달 반 정도 일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지 못할 만한 사람들도 만났고요. 정말 제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깨지고 정말 넓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 넓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의연했습니다. '아 나 내일 뭐 하지? 내년에는 뭐 하지? 집은 언제 사고 차는 언제 사고 결혼은 언제' 이런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아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사는 건가?' 하고서 속초 해수욕장에 새벽 4 시까지 앉아서 바다 보면서 혼자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그러고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아 나는 변호사 되기 싫구나.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싶고 대회도 안 나가고 싶고 회계사도 안 하고 싶구나. 나는 그냥 바다 보이는 데에 살고 싶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제 좌우명을 다시 새겼습니다. 제가 잊고 살아가던 제 좌우명인데요. '행운은 대범한 자를 돕는다.' 이게 되게 그럴싸한 말이기도 하고 또 많이 인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대회를 위해서 그냥 좌우명 아무거나 하나 고른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 드릴 순 없지만 제 오른팔에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1 학년 때 새겼던 문구인데요. 저는 그때 이 문구가 그냥 멋있어서 새겼지만 이게 차마 제 대학 생활을 관통하는 어떠한 그러한 신념이 될 거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속초 생활을 마치고 나서는 전국 일주를 떠났습니다. 한 열흘 정도 전국을 여행했고요. 한 2,000 킬로 정도 저기 보이시는 저 조그마한 배달 오토바이 같은 오토바이로 전국을 돌았습니다.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가던 날에는 한 8 시간에 걸쳐서 350 킬로 정도를 운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굴에 보이시다시피 지리산 노고단이라는 곳에도 2 번이나 올라갔다 왔습니다. 물론 걸어 올라가진 않았고 오토바이로 올라갔지만요. 그리고 나서 경주를 지날 때쯤에는 비도 흠뻑 맞고 기름이 없어 가지고 국도변에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덜덜덜 떨었습니다. 근데 정말 대학을 다니면서 느낀 것 이상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옷은 결국에는 말랐고 주유소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했던 모든 게 사실은 걱정할 게 없었던 겁니다. 어 여기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행운은 정말로 대범해진 사람을 돕는구나.' 그러고 나서 복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복학을 결심했을 때쯤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하나 받았는데요. 저를 좋게 봐준 한 선배가 "인사캠 동아리연합회장직에 출마해 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을 해 줬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가 굉장히 제 대학 생활의 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는 제가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복학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선거에 나섰습니다. 저는 공약집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채우기보다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진실되게 채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를 저울질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이 학우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났고 저는 동아리연합회장이 됐죠. 그리고 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동아리라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유일하게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던 학생회관을 최대한 많은 학우들을 불러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한 학기 동안의 짧은 휴학 기간 동안 익힌 여유와 대범함을 가르치는 것. 저는 우선 코로나로 위축된 동아리 활동에다가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회관으로 학우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고요. 자가캠 동아리연합회와 협력해서 학내 사상 최초로 신입생 입학 축하 키트에다가 연석 홍보 책자를 넣기도 했고요. 저희 동아리연합회에서 근 10년 동안 최초로 새내기 새로 배움 더 순회도 떠났습니다. 이때 부회장 승현이와 차에서 침낭을 덮고 자면서 약 600km를 운전했습니다. 매년 해오던 홍보 부스도 물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거는 아마 올해 초에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과제는 시설이었습니다. 동아리 문화가 부흥하기 위해선 어찌 됐든 학생회관이 학우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점을 맞춘 거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학생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동아리 방내 성면 전면 철거, 그리고 학생회관 운영 시간 연장입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학교 본부에 줄기차게 제안을 했고요. 아까 오셨던 이준상 차장님과도 얼굴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제가 직접 적은 요구안, 저기 보이시는 시험 기간 24시간 개방 요구안, 저게 한 30페이지 되는데 저거를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확정된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은 가장 학우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A4 용지에다 저기 보이시는 대로 도면을 그려 가지고 학생 지원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대로 시공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개방 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약 1,200여 명 정도의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 연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가을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그것으로 마로니에 문화제라는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시에서는 동아리 문화라는 것이 생소하지 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이러한 취지에 굉장히 깊게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약 1,6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캠퍼스를 나서니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학우들이 정말 준비한 것을 열심히 뽐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동아리 문화가 숨쉬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연말에는 학교에서 올해 성균인상을 수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저희가 진행한 행사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표창을 추천을 해 주셔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 했으면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죠. 저한테 중요한 거는 뭐 올해 성균인상 솔직히 뿌듯했습니다. 좋았습니다. 표창도 아마 평생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것이고 살도 지금은 10 킬로가 빠졌지만 그때는 정말 운동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일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 학생회관에는 더 많은 학우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 냄새가 나게 되었고 더 시끌벅적해지고 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학우들이 머무는 공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회관에서 제가 속초까지 가서 배웠던 이러한 여유를 경험한 친구가 딱 하나라도 있다면 저는 그것 자체로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끝날 때쯤에 여기 아마 성대신문 기자분들도 계실 텐데 성대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공약집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썼듯이 인터뷰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했습니다. "못한 거는 못했다. 뭐 한 건 했다. 부족한 거는 더 잘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쪼끔 후련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이러한 제 가치관을 쪼금 실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제 저와 같이 일해 주는 집행부원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아리 연합회는 학생회가 아니라 동아리처럼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 제가 동아리에서 사람이 되었듯이 다른 친구들도 이 조직이 좋아서 남아 주길 바랐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남아 주길 바랐습니다. 일을 하고 뭐 스펙을 쌓고 상을 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좋아서 남아 주길 바랐어요. 이 사진은 저희가 삼척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온 뒤입니다. 삼척 해양생활관에 다녀오신 분이 여기 많이 안 계실 텐데 그곳은 정말 열악합니다. 가서 친구들의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2박 3 일을 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집에 가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결국 2박 3 일이 끝나고 나니까 다들 집에 별로 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나 이 단체
들어오기 정말 잘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임기가 끝나고 그 누구도 노교훈을 막을 수 없다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대범해지니까 과연 행운이 따르는구나.'라는 것을 진짜 체감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아마 많이 들어오는 질문일 텐데 "넌 나중에 뭐 할 거야? 넌 졸업하고 뭐 할 거야? 넌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런 질문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제가 한창 방황하던 휴학하던 시기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진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는 데로 들어가서 그냥 눈과 귀를 닫고 며칠 있다가 나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몰랐는데요. 돌이켜 보면은 이 길을 하나하나 밟아오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제 자신을 찾고 나서야 제 주변을 이렇게 가꿀 여유가 생겼고 제 주변을 가꾸고 나서야 조금 더 큰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끝낸 저는 통역장교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다만 매 순간에서 나와 내 주변을 약간의 애정과 대범함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롤모델이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예전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저는 우리에게 모두 각자의 속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려면은 저와 아마 긴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상식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실 졸업을 앞두고 할 게 없다 보니까 대본을 조금 몇 번 엎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성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을 했는데요. 제 동아리 연합회장 퇴임사를 보면은 "여러분 덕분에 또 한 해를 살았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 부회장이었던 승현이가 적은 문장인데요. 저는 그 문장이 참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사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저 또한 주변의 사람들 덕에 살았고 여러분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등을 좀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발표를 볼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 줘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해 줬을 때 내 경험을 이렇게 진지하게 진솔하게 공유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 고민의 과정이 솔직히 괴로웠습니다. 제가 할 자격도 없는 거창한 말을 하고 싶진 않았고요. 결국에는 제 좌우명으로 돌아와서 이 글을 썼습니다. 학생 성공은 곧 나와 남을 위해 살아갈 대범함을 익히는 것.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은 대범한 자를 돕는다는 말이 저한테도 굉장히 깊이 남는데요. 노기현 학우님의 대범함은 아무런 근거 없는 대범함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노력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스함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상 어 이어서 두 번째 수상자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자는 스포츠과학과 4학년 류경빈 학생입니다. 발표 제목은 스포츠를 진심으로 대해주세요입니다. 큰 박수와 함께 류경빈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2016 학부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 수상자 류경빈입니다. 네, 저는 앞서 이제 발표를 너무 잘 해주신 노규현 학우님처럼
즉석에서는 이제 대본을 바꾸진 못했고 제가 준비한 대로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스포츠란 어떤 의미입니까? 스포츠의 사전적 의미란 주어진 규칙과 규정에 따라 사람들이 체력으로 경쟁하는 게임이나 오락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저 운동을 좋아하는 천진난만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한 후 스포츠를 마주한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것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그 규칙 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경쟁, 팬들의 열광, 그리고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비즈니스 시장이었습니다. 말보다 뛰는 것을 먼저 배웠던 소녀가 어떻게 스포츠를 전공하게 되었고, 왜 단순한 플레이어를 넘어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저의 성공 스토리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압도감과 열광하는 팬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실무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향했을 뿐 어느새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첫 시작은 학생 공동체 아니었는데요. 2년간 단과대 학생회와 과 대표를 맡아 선배님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학과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나갔습니다. 전공 수업을 통해서는 무궁무진한 새로운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이제껏 제가 알고 있었던 스포츠는 이 거대한 필드의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시장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과 순수한 설레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시작은 바로 새로운 꿈을 향해 learn하고 run 한다는 뜻을 가진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였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 마케터 분들의 강연을 들으며 스포츠의 수많은 그 필드 중에서도 마케팅이라는 도메인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성FC의 대학생 마케터로서 구단의 마케팅을 경험하며 이론이 이 거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만 7천여 명의 관중이 만들어내는 함성 속에서 보냈던 뜨거웠던 시즌, 그리고 이뤄냈던 리그 우승의 순간은 저에게 단순한 스펙을 넘어 스포츠 마케터가 되겠다라는 그 열망을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심어준 확신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조직 경험을 했지만 그 힘을 깨닫게 해준 두 개의 활동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좌측에 보이시는 이제 교내 유일의 여자축구 중앙 동아리 FC 여우락인데요. 주장완장을 차고 임했던 첫 경기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이후 전술의 문제보다는 더 큰 이 문제의 본질이 바로 소통의 부재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축구가 그 어떠한 스포츠보다 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딱딱한 어떤 훈련 공지만이 오가던 일방향적인 소통을 넘어서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자유로운 양방향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팀원들의 마음이 열리자 그라운드 위의 플레이도 살아나기 시작했고 결국 동아리 창설 이래 최초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대학 마케팅학회 마술필입니다. 2학년 2학기부터 경영학과 복수 전공과 함께 학회 활동을 시작하며 학문적인 전문성을 확장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회원들과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정말 치열했지만 밤샘 토론 끝에 도출된 우리의 아이디어가 이 실제 비즈니스 전략으로 인정받는 순간 팀워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시너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내 활동을 경험했지만 가슴 한켠에 이 현장에 대한 갈증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인턴십을 선택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시의 브랜드 마케팅 팀의 일원으로서 롯데백화점 스타일런이라는 러닝 대회에 투입되어 사전 홍보 기획부터 당일 현장 운영, 그리고 사후 레버 보고서 작성까지 프로젝트의 전체 프로세스를 팔로잉했습니다. 또한 두산건설 위브 골프단의 디지털 IMC 마케팅을 담당하며 다소 생소했었던 골프라는 도메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콘텐츠로 녹여내고 또 팬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원했던 현장에서 그 화려한 무대 뒤편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팬들과 소비자들의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을 위해서는 결국 무대 뒤편에 있는 기획자의 철저한 희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포츠 비즈니스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과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가? 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깊은 회의감이 저를 집어삼켰을 때 저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이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느꼈던 한계를 깨부수고자 해외 파견을 선택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스포츠 비즈니스의 심장부인 미국이었습니다. 펜스테이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북미 선진 스포츠 인프라를 직접 관람하며 이 스포츠가 어떻게 이 거대한 문화적 팬덤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또한 교내 스포츠 비즈니스 클럽의 유일한 동양인 멤버로서 활동을 하며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결과 당당히 멤버 오브 더 먼스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야의 확장은 미국에서 그치지 않고 독일이라는 새로운 대륙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쿠버 다이브에 선발이 되어서 프로그램 시작 전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 라인루르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델리게이션 서포트 자원봉사로 활동했고 이후 베를린 자유대학교 계절학기에 참여해 팀원들과 함께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향후 대회의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향후 대회가 이제 내년 2026년에 충청에서 열리는 2026 충청 피스인데요. 현재 자원봉사를 받고 있으니까 혹시 국제 대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런 낯선 환경에서의 고군분투는 역설적으로 제가 가장 진심을 다할 수 있는 도메인이 바로 스포츠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이후에 뭐 구미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통역, 에이펙 2025 민간 의정관으로 활동하는 등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돌고 돌아 다시 스포츠인데요. 네. 저는 4 년간의 파편화된 조각을 모으게 된 계기가 바로 작년에 학생 성공 포트폴리오 공모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단지 수상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포트폴리오 공모전이나 이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을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제가 4년 동안 이 울고 웃었던 대학 생활의 모든 순간을 하나의 뭔가 단단한 서사와 어떤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계기를 통해서 저 개인의 어떤 성취를 넘어서 성균 공동체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결과가 바로 우측 중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 비즈니스 커뮤니티 서밋인데요. 교내에 정말 스포츠 산업을 꿈꾸는 인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포츠 과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에서 저희 학과를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나 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구심점이 저는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학회에서 배운 전문성과 또 인턴십 실무 역량을 적용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네 스포츠과학과 학우들과 만들게 되었고요. 혹시 이제 인스타그램 다들 하시면 팔로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에는 이제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턴을 선택을 했던 이유는 현재 이제 가장 국내 스포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종목과 어떤 트렌드가 뭐냐라고 이제 여쭤보면 바로 러닝인데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제 서울 마라톤, 서울 레이스, 7979 서울 러닝 크루와 같은 러닝과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스펙업을 넘어서 팬들에게 독자적인 킬링 포인트를 제시하는 진짜 기획자로 도약을 하고자 인턴십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포츠를 진심으로 대해 주세요. 네. 수기집의 제목이기도 한 이 문장은 제 첫 대외 활동이자 스포츠 마케터라는 꿈을 갖게 된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과정의 마지막 강연 때 봤던 문장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요. 사실 지금도 잘 모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꿈을 향한 의심이 들 때마다 저를 항상 일으켜 줬던 문장이라는 점에서 점차 조금씩 이 문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학생 선거 롤 모델로서 다음과 같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로드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서는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2026 국제스포츠 인지양성 과정을 수강 중이고요. 하반기에 우수수료생으로 선발된 이후에 스위스 로잔 IOC 본사로 파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밋이라는 이 성균관대학교 스포츠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단순한 뭔가 인스타그램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교의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을 받고 또 네, 성균 공동체에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 이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을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부족한 역량이 뭘까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요. 바로 융합입니다. 현재는 단지 스포츠와 경영, 마케팅 간의 학문적 결합 수준에 불과하다면 이 로잔 파견을 기점으로 IT, 거시 데이터, 그리고 미디어 생태계를 아우르는 차세대 융합 역량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어 나에게 학생 성공 경험이란 성공은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러닝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제 러닝처럼 여러분들도 다 이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페이스라는 용어를 아실 거예요. 이 1 분에 이제 1 분을 죄송해요. 네 1 킬로미터를 몇 분 안에 뛰는지에 대한 이제 용어인데 정말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페이스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러닝처럼 이 각자의 페이스로 결승선까지 완주하는 것과 저는 성공이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와 페이스는 달라도 완주의 가치는 같기에 이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세워 끊임없이 도전하며 4 년일 수도 있고 네 4 년의 시간을 하나의 아름다운 서사로 정리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성장의 순간이 저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말보다 뛰는 것을 먼저 배웠던 한 소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라는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을 주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순히 이 비즈니스만을 잘하는 마케터가 아니라 스포츠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팬들을 존중하며 또 공동체에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 학생 성공 롤 모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경빈 학생의 발표를 통해 좋아하는 일을 향한 열정이 어떻게 자신만의 길이 되고 더 나아가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시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상자는 한채영 학생입니다. 한채영 학생은 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스토리는 꿈의 조각을 모아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기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저는 수학과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인 한채영이라고 합니다. 저의 오늘 발표 제목은 꿈의 조각을 모아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기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이때까지 여기 아마 계신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일 것 같지만 제가 이때까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오늘 이런 여기 앞에 보이는 연산을 그 테마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앞에 써 있는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해 타인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써 있는 것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제 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뭔가 되게 진부한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꿈을 가지고 고등학생 시절에 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저는 그 답을 수학이라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수학과에 입학을 하면서 제가 새내기일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이 수학 학술 동아리인 미미기에 가입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제가 이제 1 학년이다 보니까 당연히 학업적인 부분이 어 좀 널널할 시기였고 그때 스터디, 튜터링, 세미나 그리고 그 외에 교류 활동들을 정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참여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얻었던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어 이 세미나인데요. 세미나가 매주 열렸고 또 그 주제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런 세미나에 참여를 계속하면서 제 관심 분야를 좀 남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던 분야는 조합론이라고 하는 분야였고요. 또 감사하게도 이 동아리에 계신 한 선배님께서 조합론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세미나를 듣고 제가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스터디나 튜터링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면서 좀 학술적인 그런 성과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사실 수학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인 대학생 수학경시 대회라는 곳에서 동상을 수상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스터디나 튜터링을 통해서 열심히 했던 의미로 이 대학생 수학 경시 대회에서 우수 동아리상이라는 것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1학년 2학기 때 선배님들에게 이 "미미 임원진을 해볼 생각이 없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고요. 또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단순히 부원일 때가 아니라 임원진으로서 임하게 되면서 좀 더 눈이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좀 공동체로 확장이 되어서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떤 활동들을 통해 이 동아리를 잘 활용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문제점이 아직 우리나라 그 학부생들에게 수학적인 그런 수학의 학술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임원진 분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한번 "학부생을 위한 수학 학술회를 한번 열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부생을 위한 수학 학술회라는 것을 저희 동아리에서 자그마하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2025년도 1월 달에 개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활동들이 잘 인정을 받아서 그해 1월 달에 또 성균 명품 스터디 클럽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 2026년도에는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2026년도 1월 달에 학부생을 위한 수학 학술회를 2회째 좀 더 크게 개최를 할 수 있었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한수학회 소식지라고 하는 곳에 저희 동아리의 이런 활동들이 소개되기도 할 정도로 잘 이런 학술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비교적 빠르게 남들보다 관심사를 찾았다. 왜냐면 수학에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 있는지만 아는 것도 사실 오래 걸리는데 동아리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미의 부원과 임원진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힘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얻은 점이 이제 각각 다른 연산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음은 덧셈입니다. 제가 조합론이라고 하는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합론이 뭐 하는 분야인지 소개해 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이 조합론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남들은 이제 2학년 때는 잘 수강하지 않는 조합 및 그래프 이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제가 2학년 1학기에 전공 진입을 하자마자 수강을 하게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배님의 세미나도 항상 성실하게 참여를 하면서 조합론에 대한 이런 식견을 많이 넓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 조합론이라고 하는 분야와 대수라고 하는 분야가 살짝 다른 분야인데요. 조합적인 대상과 대수적인 대상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합론에서 좀 더 나아가서 대수적 조합론이라고 하는 분야로 좀 더 구체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학년에 전공 진입을 하고 3학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교수님 대수적 조합론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대수적 조합론에 있는 정말 흥미로운 추측 하나를 알게 되었고요. 그 추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생을 위한 수학학술회에서 연사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지난 학기 3학기 1학기에는 봄학기에는 이 대수적 조합론의 한 분야 어떤 한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뺄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교류의 힘을 알게 되었고, 좀 더 이 교류의 힘이라고 하면 되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그 글로벌 서머 프로그램에 선발이 되어서 아 작 작년 여름방학에 UC 버클리에 8주간 파견을 갔었습니다. 네, 가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고, 또 이 수학 수업을 듣다 보니까 수학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다 같이 똑같은 수학 수업을 듣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꿈도 가지고 있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너무 한 방향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시야를 넓혀 두고, 특히 수학이라는 게 현대 과학의 되게 기초가 되는 언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가능성을 탐색을 해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조합론만 고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버리고 좀 더 넓게 시야를 가져가고 싶어서 이제 파견에서 돌아와서는 다양한 활동들에 또 참여를 했는데요. 너무 순수 수학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그런 국가 산업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참여를 감사하게도 하게 되어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셋 컨트리뷰터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AI랑 사람이 사고를 하는 과정이 되게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푸는 문제를 AI는 잘 못 풀기도 하고 AI가 잘 푸는 문제를 사람이 또 쉽게 풀기도 한다라는 것을 제가 체감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좀 더 이 AI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한수학회에서 주관했던 인공지능 겨울학교라는 것에 참여를 해서 또 좀 수학적인 게 어떻게 AI에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더 관심이 이어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동아리에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학우들을 모아서 이번에 코딥 러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DDTM이라고 하는 이 LLM의 한 모델의 종류인데요. 그거에 대한 수학적 원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순수 수학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게 가져가고 이 실제로 수학이 어떻게 너무 교과서 안에 있는 수학만 바라보지 않고 좀 더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바라보는 과정을 거쳤고 그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눗셈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배웠던 것을 저 스스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성균 튜터링을 2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산 수학이랑 교과목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또 이제 감사하게도 두 번째 학기 때는 토론 토의 기반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 우수 최우수 튜터링 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2학기부터 지금 이번 1학기 때까지 미미계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어 좀 건강한 학술 단체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원래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동아리였는데 현재 부원이 총 170 명으로 되게 인원이 많이 늘었고 그만큼 수학을 너무 딱딱하고 지루한 학문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한 저의 노력이 좀 통한 그런 결과라고 보았고 또 이번에 2026년도에 감사하게도 성균 명품 스터디 클럽에 다시 선발이 되어서 또 네, 지원금을 받아서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많이 나누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수학의 대중화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수학의 대중화라고 하시면 되게 뭔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수학에 어떤 관심은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딱딱한 학문으로만 생각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인티그레이션 B라고 하는 게 미국의 MIT에서 시작된 되게 유명한 대회인데요. 이걸 저희 이번에 SKKU 인티그레이션 B로 성균관대학교에서도 1회를 개최하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미믹이라는 동아리를 창구로 써서 네, 다양한 대중 세미나도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어쩌면 이제 제가 이 발표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담긴 섹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수렴입니다. "실패도 수렴하면 성공이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제가 사실 작년에도 이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쉽게도 2 차에서 탈락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참여했던 거는 e포트폴리오 공모전이었습니다. e포트폴리오 공모전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학생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저는 이때까지 어떤 학교 생활을 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때 들었던 생각이 제가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수상자가 있다면 당연히 이미 학생 성공을 뭔가 이루신 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러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은 이 대학 생활 동안 학생 성공을 이루고 나서 그럼 졸업 직전까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결과 제가 내렸던 답은 뭔가 학생 성공은 어떤 한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뭔가 계속 도전을 해 나가면서 그
조각들을 잘 모아 가지고 나만의 길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간다면 그러면 그거 자체로 학생 성공,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로 학생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 경험이란 배움과 나눔이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제가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바로 교류라는 것인데, 이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또 동아리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로 나가서도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런 제가 배우고 이런 배운 것들을 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서로 이 교류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나만의 뭔가 특별함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야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 나와 정확히 똑같은 경험만을 하면서 걸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자체로 나는 그 분야의 특별함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대학 생활에서의 학생 성공이란 뭔가 자기의 분야를 꼭 찾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어떤 한 필드에서 이 나만의 특별함을 갖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수렴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학에 대한 깊은 호기심이 새로운 배움과 학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발표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학우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나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는 순간들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 성공 스토리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현재 써 내려가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수상자인 인공지능 융합전공 4학년 양재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양재현 학생이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AI라는 나침반으로 닿지 못한 곳을 향해 나아가다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융합 전공에 재학 중인 4학년 양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한 주제는 AI라는 나침반으로 닿지 못한 곳을 향해 나아가다라는 주제입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무언가를 놓치고 나서 그때 이거 해볼 걸, 혹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후회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저는 많습니다. 되게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좌실양기하고 맨날 후회만 반복하던 그런 바보 같은 나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 동안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인생에는 결국 선택의 갈림길이 계속되고,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A와 B가 아니라 도전과 후회뿐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자만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지행합일이라는 말은 암과 행함은 일치한다. 즉 내가 공부하고 습득한 지식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자 라는 말에서 만든 저의 항해 스토리를 이야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지행합일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 혹은 실패가 두려워서, 또 어떤 사람들은 넘어졌는데 또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런저런 변명 뒤에 숨어가지고 결국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는 도전과 후회 단 두 가지만 남는다고 믿어왔고, 이 지행합일의 정신으로 무모하게 도전했던 이 스토리들이 저에게는 어떠한 항해 스토리가 되었고, 이 항해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의 대학생활 시작은 되게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뭐 고등학교라든지 혹은 대학교에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대학교를 입학하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왔습니다. 저는 입학식도 없었고요. 선배도 만나지 못했고 동기도 만나지 못했고 아직도 LC원 얼굴 한 명도 모릅니다.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상실하고 계속해서 방황을 했었는데 전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온라인 강의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백수건달이었습니다. 아 저 백수건달 또 이제 밥 안 먹네. 아 언제 자는 거야 하면서 맨날 뭐라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 문제 의식을 가지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빨리 벗어나지를 못했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를 탈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아 집이라는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을 일단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인생 처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사실 저는 지방 사람인데요. 이 처음 서울에 와 가지고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적응하고 또 대학교마저도 없이 대학교 가지도 않았고 친구도 없는 환경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저는 되게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그럼 그때 서울을 오지 말았어야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서울로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청춘을 시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 봤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주제인데요.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대학 생활에 와 가지고 가장 임팩트 있는 도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전공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과제를 열심히 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시험 열심히 보고 이게 다인데 과연 내가 이걸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대학원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여기에 나와서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무작정 도전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지금과 다르게 바이브 코딩이란 게 없었어요. 클로드 코드, 코덱스 이런 게 없었고 전부 사람이 수기로 코딩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지원했기 때문에 팀 매칭은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실제 전문의 의료진들과 석사연구생 그리고 저로 이루어진 학부생으로 팀이 구성되어서 저희가 만든 주제는 AI를 이용해 가지고 호흡기 질환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기침을 하실 때 하면 이게 과연 헛기침인지 아니면 이게 폐렴인지 독감인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바로 사람은 구분할 수 없는 그거를 시도해 보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과 시작했던 시작이었긴 하지만 처음엔 어색했어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함께했지만 함께하는 항해는 되게 멀리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그 항해의 길 끝에는 바로 수상의 영예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의료정보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영예까지 주어졌고요. 아 그래 가지고 저는 이 경험으로 그동안은 혼자 항해를 해왔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을 때 그 함께한다면 시너지가 더 좋지 않을까. 또 때로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더라도 결국 한번 도전을 해 버리면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제가 거기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에 사실 남성분들이 되게 많지 않으신데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군대를 공백기의 시간, 잃어버린 시간, 또 시간 낭비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이상해 보일 수는 있어요. 훈련소에서부터 동기들한테 "아 나는 군대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난 여기에서 기회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2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입대를 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20대 초반 친구들한테 "아 너네도 여기서 뭘 얻어가자. 난 여기 얻어가려고 왔다."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또한 도전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이제 군대에 계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군대는 되게 처리 시스템이 아날로그입니다. 실제로 휴가나 인원 관리를 전부 엑셀 파일에 수기 입력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공백이 생겨도 놓치는 게 있어도 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비효율적인 극치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서에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이 웹사이트 책의 이름이 오아시스였는데요. 쉽게 말해 가지고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트라넷이라는 폐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외부에서 뭐 클로드 코드 이런 게 있어도 가져올 수가 없고요.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웹사이트를 개발해 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땡땡땡 HTML 이런 책들을 사 가지고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수기 코딩해 가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를 만들었던 게 되게 공로가 인정이 되었는지 저희 이제 군대에서는 사단급별로 이제 대표를 뽑아 가지고 정보통신 경연대회라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는 간부님들이 많이 나가시는데 우연치 않게도 저에게 기회가 되어 가지고 유일한 병사로서 사단급 대표가 되어서 정보통신 경연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전할 때 인원이 한 명밖에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선임을 한 명 꼬드겨 가지고 제가 "좋은 경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제가 아이디어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메릿이라는 아이디어였었는데 사실 군대에서는 되게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자원들이 많아요. 저는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는 그 자원들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 군인들의 복지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복지 서비스는 실제로 제가 체감을 하던 문제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높으신 분들께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할까 했을 때 이걸 통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실제 앞에서 PPT를 했고 좋은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연 내 아이디어가 잘 반영이 됐을까? 잘 반영 안 됐을까? 하고 일단은 그냥 국방부의 시계는 흐르기 때문에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역 한 달 전 이 발표가 이루어진 뒤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군인들이 사용하던 모든 복지 서비스 앱들이 다 삭제됐습니다. 삭제되고 새로운 앱이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장병이음이라는 앱입니다. 제가 냈던 아이디어처럼 모든 게 하나로 효율화되어 있고 안에 UI, UX가 조금 더 개선이 된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군 50만 명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장병임 하나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군대에서 과연 내가 도전을 하나만 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했고 끊임없이 수상의 결과 혹은 실패의 결과를 받아넣기도 했는데요. 저는 실제로 공군 검찰단에서 운영하는 공군 검찰단 장병기자 활동을 하면서 대령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에 계신 분들께에도 실제 제 의견을 내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 병사 생각에서는 이러하다."라는 의견을 필력하는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공학도로서 맨날 개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실 시를 써 보았는데요. 이게 과연 그냥 단순하게 됐던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노기원 선생님께서는 수능을 부셔 버리셨다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못 본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걸 부수고 국어를 되게 못 봤어요. 아마 여기서 저보다 국어를 못 보신 분이 없을 수준으로 되게 못 봤는데 저는 문학에서 시를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아 그러면 내가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 끝에 제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울적해질 때는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써 놓고 그냥 혼자서 그냥 끄적였다가 이제 던져 놓는 수첩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시를 썼던 것 중에 '내가 읽어 봤을 때 이거 괜찮은데?' 싶은 것들을 몇 개 넣어 봤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한국문인협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이제 저의 시가 입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군인으로선 받을 수 있는 제일 높은 상인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저는 한국문인협회에도 이제 가입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가입을 지원해 보았는데 당연히 가입이 승인되었고 현재는 한국문인협회 시분과의 협회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월간지에 가끔 시를 투고하는 식으로 이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 인문학적 가치가 이 개발을 하는 사람에게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또 제 학과가 인공지능 융합 전공이잖아요. 저는 융합 인재가 되기 위해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실력만 갖추면 뭐 하나요? 인문학적인 역량도 갖추어야 하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도 길러야 하고 저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군대에서 또한 과연 내가 만들었던 서비스가 실제 사람들에게 다가가 가지고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는 말해야 할 의견을 대신해서 필력해 주고 또 내가 썼던 그냥 취미삼아 썼던 시가 누군가의 심금을 울리는 그 순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행합의를 정신으로 이제 내가 알고 지식으로 삼았던 게 바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게 실천을 할 수 있는 지행합의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저는 성공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성공이 몇 개가 있으면 실패가 주르르르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학에 왔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진로와 관련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 교환학생을 한번 가 보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사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투자하시고 계신 수많은 기업들이 위치한 그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산호세 주립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전 거기에 가고 싶었고 지원을 준비하고자 모든 걸 다 준비해 둔 상황에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한 건강이었어요. 내 뱃속에 무엇이 생겼을 줄, 무슨 문제가 생겼을 줄 누가 어떻게 예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제 멀리 갈 수 없는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봤어요.
아 그러면 과연 내가 이거를 여기서 찾고자 했던 가치는 뭘까? 꼭 교환학생이어야 했을까? 그럼 여기와 연계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고 일단 첫 번째로 찾았던 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산호세 주립대에서는 VIP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VIP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아 그러면은 내가 그 대학을 가서 배우고 싶었지만 가지 못해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이것을 수료를 했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해외 경험이란 게 교환학생에서만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제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일학생 포럼이란 곳에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실제로 일본의 대학생들과 한국의 대학생들이 실제로 만나고 혹은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면서 이제 각자의 전공이 다 다르거든요. 의대생부터 경영학과 또 저희 계신 것처럼 체대생도 있었고 미대생도 있고 저 같은 공대생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데 서로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포럼을 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 심포지엄이라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결국에 누군가는 교환학생에 가서야만 얻을 수 있던 기회를 저는 가지 않고도 얻을 수 있었고 또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을 원격으로나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제 좌절을 대체수단으로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어떤 항해를 하고 있냐 물어보면은 저도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했겠죠. 이 조각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하나의 방향성이 생겼어요. '과연 내 진로가 무엇일까?' 해서 제 진로는 헬스케어 AI 창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두 개를 일단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먼저 여기 보이는 톡투라는 저희의 창업 아이템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AI 코어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U300이라는 창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당 U300 성장 트랙에서 최종 선발 기업으로 되어서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거는 공학교육 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창의혁신 DNA 히어로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주식회사 미라벨 소프트와 그리고 시스템 경영공학과에 계신 교수님을 직접 제가 컨택을 하고 그리고 팀원 또한 제가 각각 다른 분야에서 다른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로 팀을 구성해서 입팀장으로서 현재 웰릭스라는 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성공을 했나요? 물어보면 아닙니다. 사실 톡투도 지금 U300 선발이 됐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일단 지금은 항해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항로를 틀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실패했던 경험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항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조금 철학적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대학 생활은 나침반 없이 떠난 항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학생 성공이란 거는 이 나침반 없이 떠났던 그 무모했던 항해에서 어떤 거를 저희가 흔적을 남기고 갈 거 아니에요. 그 흔적이 바로 세상에 닿고 또 누군가에게 닿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의 항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누군가도 항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에게 나침반이 되어 줬던 거는 다행히 저의 전공이었던 AI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다른 나침반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지금 방황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무조건 여러분만의 나침반이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 나침반을 꼭 찾아서 여러분들의 항해가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 여러분들의 항해의 흔적이 세상에 닿고 제 귀에도 올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의식과 작은 아이디어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자신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수상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발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질문에 선뜻 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학점을 챙기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잠시 잊고 지낼 때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발표의 제목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발표자는 기계공학부 4학년 이나현 학생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취향은 안녕하신가요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부 이사학번 이나연입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삼전공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많이 한 분 계시는군요. 역시 비범하시네요. 제 주변에는 삼전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기계공학을 원전공으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기설계 융합 전공 이렇게 총 3전공을 이수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여러분들의 취향의 안부를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당신의 취향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오늘 말하고자 하는 취향은 단순히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색깔 같은 선호보다는 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속에서 결코 바꿀 수 없었던 여러분들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취향을 따라서 걸어온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산업들, 그다음에 기술들, 사회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역량들 모두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답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누군가 정해준 길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 방향을 설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러한 방향을 설계하는 능력이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떠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 마음이 동요하는가?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취향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취향을 지키는 것은 세상이 정의해 둔 성공의 길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고각의 길에 서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2022년 저는 CEO가 되어서 '내가 그리는 세상을 현실로 구현하겠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힘 없이 상상만 하는 것은 저에겐 그저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안정적인 현실에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냐. 저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닌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포기하고 새롭게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들어오게 된 공학을 그리서도 답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학 계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활동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자율주행, 반도체, 인베디드 등 손 닿는 기회들을 거의 모두 잡아보았지만 기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원하는 가치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방황을 통해서 저희 취향을 조금 더 명확히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저희 취향은 단순히 기술 자체가 아닌 기술로 사람의 인지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며 저희 취향을 점점 찾아가던 도중 한 다큐멘터리를 만나게 됩니다. VR 를 통해서 세상을 먼저 떠난 그리운 이의 모습을 재현해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는 현실의 가상을 더 씌워 사람의 인지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술인 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라는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성균관대학교 내에서는 이러한 정립된 길이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명확하게 HCI라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공도 융합 트랙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닌 길이 없으면 내가 새롭게 배움의 구조를 설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으로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다지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능력을 배운 다음에 자기설계 융합 전공으로 전자전기 그리고 심리학적인 강의를 들으며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인지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큰 산을 넘고 나서 또 새로운 문제에 맞들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람의 인지를 증강시키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적인 연구가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저를 지도해 줄, 제 연구를 함께 고민해 주실 조언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길이 없다는 것에 좌절하지 않고 저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도 교수님 없이 혼자서 연구를 진행하고 이제 탑티어 국제학회인 유이스트 2025년도에 포스터를 투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소논문을 작성해서 투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기회는
단순히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스스로 만들어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호기롭게 교수님 없이 단독 저자로 투고했던 포스터는 당연히 리젝되었고요. 저는 점차 제가 선택한 길에 확신이 서지 않게 되었어요. 혹시 세상에는 정답이라는 게 정립되어 있고 나는 이미 그 온전한 길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조차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혼자 버티는 대신 먼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신 자신의 취향을 온전히 따라가신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성공 스토리 선배 특강을 통해 가지고 선배님들께 커피챗을 요청하여 어떤 식으로 자신의 취향을 보존할 수 있었는지 조언을 들었고요. 그리고 학생 교수 멘토리를 통해서 교수님께 제가 작성한 포스터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보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방면으로 제가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 정말 분주히 노력했는데요. 그러던 중 이례적으로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에 수속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학회 이즈마에 스튜던트 발론티어로 선발되어서 이 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학회를 기회를 삼아서 이 학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제가 리젝되었던 포스터를 들고 거의 만나 뵙게 되는 모든 선배님들, 모든 교수님들께 피드백을 요청드렸어요. 그분들께는 굉장히 귀찮은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많은 분들께 피드백을 요청드린 끝에 저를 좋게 보신, 저의 열정을 굉장히 높게 사신 서울대학교 박사님께 원격 지도를 받게 됩니다. 결국 기회를 만드는 능력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필요한 배움을 요청하고 연결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이스트에서 받은 리뷰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님 지도를 받으며 연구 질문과 기여점을 정교하게 다듬어 카이 2026년에 Extended Abstract에 당당하게 일저자로서 논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다음 도전의 밑거름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따스한 도움의 손길들과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거치며 제 길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이스트 전자전기공학부 Wearable Interaction and Technology 랩에서 VR을 연구를 하면서 이전에는 Extended Abstract, 짧은 소논문으로 끝났던 저희 연구를 긴 풀페이퍼로 발전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즈마라는 국제학회에 참여했던 것을 인연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의 빈 공과대학교 TU인 그다음에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과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전어를 투고하고 현재 언더 리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 보스턴 지역으로 교환학생을 파견가게 되었는데요. 이 기회도 놓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 근방에 있는 MIT 미디어랩 교수님께 저를 공짜 인력으로 써주세요라는 메일을 지속해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기회들은 제 앞에 놓여져 있지 않았어요. 다 존재하지 않는 기회들이었는데 열심히 질문하고 먼저 도전하고 수많은 실패를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발을 내디디면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길의 초입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들은 사실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그저 가보지 않은 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취향을 따른다는 건 골목길을 걷는다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큰 길에는 수많은 표지판, 이정표, 남들이 밟아둔 발자국들이 있지만 골목길에는 그런 것들이 잘 없거든요. 이런 이정표가 없는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해 험난한 그 풀숲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골목길을 걷기 위해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실행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향후 4년간의 분기별 노션 로드맵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만들게 된 게 제가 원래부터 엄청 치밀한 계획적인 인간이라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기회는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한번 흘러가면 그 기회들이 다시 제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아까워서 그 놓친 것들이 너무 한스러워서 '다음엔 내가 이 시기에 꼭 이거를 해야겠어. 다음에 다시 도전해서 이걸 꼭 성취해야겠어.'
라고 하나하나 넣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4년간의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우님들의 취향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이 정의한 성공의 잣대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조금 더 무게를 더 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길을 찾는 법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여러 가지 단체의 장을 맡아서 부원들을 교육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한국공학 한림원 사나이 영 엔지니어스 허너 소사이어티의 학교 대표를 맡아서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많은 분들에게 공학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리고 AI IoT 창업 동아리인 킹고 스마트 싱스의 회장을 작년 한 해 동안 맡으며 명품 스터디 클럽 수상 및 교내 해커톤 개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또한 평균 웹진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 이야기를 기사로 알리는 것까지 하-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동아리 울타리를 넘어서 더 많은 학우분들께 제 이야기를 퍼뜨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군가의 비교 지표로 사용되기보다는 저 사람도 자신 취향에 맞게 전공 3개 조합해 가지고 자기 멋대로 열심히 살아봤네? 그러면 나도 뭔가 정해진 길 말고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서 한 발자국 내딛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지표로 사용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은 정해진 성공의 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닌 세상에 나만의 취향을 담은 족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학의 길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경영학에서 공학으로 그리고 공학 안에서 반도체, 인베디드, 자율주행, 내로라는 수많은 분야들을 거치다가 세상이 정의한 성공이라는 것에 근접한 분야들에 몸담았다가 결국 저의 취향을 따라서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이런 분야에 들어오게 되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정의한 성공이 아닌 자신의 취향에 조금 더 진솔한,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취향은 안녕한지 한번 여쭙고 발표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취향과 호기심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일이 결국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임을 느낄 수 있었던 발표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늦게 출발한 운동장 뜨겁게 달려온 5학기의 기록을 들려줄 글로벌 리더 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고은서 학생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글로벌 리더학부 이사학번 재학 중인 고은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2026 학생 송국 스토리 공모전에 지원한 글로벌 리더학부 고은서인데요. 저는 오늘 조금 늦게 출발한 운동장, 뜨겁게 달려온 5학기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제 지난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수기치인을 실천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학교 생활에 있어가지고 저를 움직인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단순한 지점이었어요. 저는 사실 2024년 3월 이 학교에 처음 오게 됐는데요. 저는 23살의 나이로 새내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동기들보다 늦은 나이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조금 망설여지거나 뭔가 어떠한 일을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실패가 두려워 가지고 멈칫거리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던 거는 남들보다 쉴 때 한 번 더 도전하고 그리고 남들이 망설일 때 먼저 손을 들겠다는 저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어요. 그게 제가 입학을 할 때 스스로에게 한 다짐이자 약속이었고 그렇게 후회 없이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온 5학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오는 시간들을 이제 돌아봤을 때 이 공모전을 좀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좀 해 봤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했던 활동들을 이렇게 다 나열을 하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수기치인이 저랑 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발칙하지만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오늘의 목차인데요. 제가 2024년도 봄부터 2년 반 정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어떠한 것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글로벌 리더 학부는 법 전문가와 그리고 공직 진출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부입니다. 입학 당시에 저는 사실 법조인이 되어야겠다, 뭐 공직 전문가가 돼야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사실 조금 어, 그 학교에 이제 급간을 맞추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수능 성적에 맞춰가지고 제가 쓸 수 있는 대학들을 그냥 선택해서 들어왔던 학생에 불과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학교에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로스쿨 아니면은 뭔가 이제 공직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하에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방황하는 시기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글로벌 리더업에 몸을 담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 전공들을 계속해서 수강을 하게 됐고 그때 한번 법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태도로 임해봤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법을 공부하는 거 있어서 전공 공부로는 충분치 않겠다라는 판단하에 법학회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법학회 활동을 이제 하면서 여러 차례 뭔가 학술제에 나가면서 수상도 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쌓아 나갔습니다. 근데 이 법 분야에 대한 흥미는 생겼는데 내가 막상 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길을 정말 걸을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확신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느끼고 싶어 가지고 저스티스 서포터즈라는 그 공모전에 이제 대외 활동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1학년 때 호기롭게 동기들과 도전을 했던 활동, 단박에 붙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낙타 그냥 첫 지원 자체가 그냥 불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맛봤던 첫 번째 실패인데요. 저희가 이제 나름 정말 잘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서서 했던 선배님들의 도움도 받아 가지고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를 해 왔는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술로 아쉬움을 달래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결국해서 성공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해 가면서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생활 속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회를 이제 다 앞삼아 가지고 이제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성북구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기획봉사단 그리고 청년 상소 프로젝트 등 여러 공모전에도 출전을 하게 되면서 수상을 하게 됐고 세상을 좀 바라보는 시각 이런 힘을 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진로의 방향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고 그 방향을 더 넓은 무대에서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있을 네 번째 목차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가 사실 학생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저는 항상 성공만 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법무부 서포터스에 대한 낙방 외에도 이제 작년 말 제가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내 표 차이로 낙선을 하게 되는 쓰디쓴 경험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나갔던 친구도 지금 저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아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떨리네요. 이렇게 여러 실패들을 겪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스스로 조금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는 호기롭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실패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아 다 하기 싫다. 휴학이나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고 그 때문에 조금 방황하는 시간이 길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로스쿨 진학을 일단 1차적인 목표로 염두에 둔 상태이기 때문에 학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학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다른 활동을 좀 많이 했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활동을 많이 하니까 요 정도 학점이면은 선방했다.'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조금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저 자신을 좀 더 작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게 드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글리라는 밴드에서 드럼 스틱을 잡으면서 저는 음악에서 위로를 찾게 되었는데요. 드럼은 박자를 놓쳐도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세션입니다. 드럼이 놓치는 순간 이 곡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드럼이라는 이 세션을 맡은 친구들은 틀리든 말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그냥 곡을 연주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서 조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실패를 인정하되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부족한 학점을 좀 더 메꾸기 위해서 정면으로 마주하고 요즘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번 학기도 오늘 이제 성적 공시 날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인 이제 성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낙선도 한번 이제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결과가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었습니다. 이제 과 생활도 열심히 하던 이제 학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열심히 준비했던 선거에서 낙선을 했을 때 이제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 혼자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점도 사실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하나의 일환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호기롭게 시작했던 이 드럼도 이제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은 저의 하나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또 이때 감사하게도 롯데장학재단의 그 장학생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장학회에 있는 여러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러한 뭔가 학교 안에서 있던 일이나 이런 거를 고민을 좀 많이 털어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위로해주는 것도 이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뭔가 사람 간의 그 교류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대학 생활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단체가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많이 발표해 주셨던 분들도 학생사회에 몸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 또한 학생사회에 몸담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하게 느낄 만한 단체인 다솜이라는 학생단체의 이제 대장으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학생단체는 대부분 1년 내지는 1년 반 정도를 역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솜이는 조금 빡빡합니다. 이제 4학기 동안 의무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저는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4학기 동안 이 단장직을 맡아가지고 역임을 하게 되었어요. 이 다솜이라는 활동 자체에 이제 다솜이라는 단체에 몸담으면서 여러 활동을 많이 했지만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사회공헌 페어라는 행사였습니다. 이 사회공헌 페어를 처음에 솔직히 이제 시작을 할 때는 되게 자신만만했어요. 아니 내가 뭐 이쯤 하나 못하나? 이거 뭐 한번 해보면 되지 하면서 이제 호기롭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단체를 섭외하고 조율하는 것부터 그리고 운영 방식을 확정짓는 것 그리고 홍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 50명의 단원들을 이끌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휴학 중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던 게 아니라 이제 학업도 같이 병행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맨해라라고 하죠. 그런 뭔가 좀 내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가 저에게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50명이라는 단원들을 제가 이끌면서 여러 목소리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친구들이 각자 내는 아이디어가 너무 고맙지만 이제 각자가 내는 목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조율하고 접점을 찾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고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대장으로서 좀 중심을 잡고 친구들끼리 일어난 이런 소통의 부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졌어야 됐기 때문에 되게 안팎으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단순한 성취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해냈다라는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단체와 내가 함께 커가고 그리고 그것이 뭔가 협업이 되어서 결과물을 이뤄냈을 때 얻게 되는 그 성취감이 굉장히 컸고 제가 이날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게 사회공헌 페어가 이제 마무리되고 뒷정리를 하고 나서 다 같이 이제 회식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제가 놀랍게도 알코올을 하나도 마시지 않은 상태로 펑펑 집시포차에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정말 지금까지도 제 친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저의 흑역사 중에 한 순간인데요. 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과 다른 과의 여러 친구들과 많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그리고 좀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 이런 걸 실무적으로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장학재단 동계부 재능봉사 캠프 그리고 굿네이버스 구돈 활동 그리고 2025년 여름에 경북 상주시로 떠났던 농활까지 여러 봉사활동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뭐 봉사활동에 거창한 뜻은 있어서 했던 건 아니고 아무래도 다솜이라는 단체가 학생 이제 사회공헌단 이제 봉사대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같이 있게 되면서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봉사활동을 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다름 아닌 이제 농촌 봉사 활동인데요. 이제 농활이 이제 대학 생활의 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도 매년 이렇게 봉사활동을 다녀오긴 하지만
저에게 이 봉사활동은 정말 이제 애증이 조금 가득한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봉사활동 자체가 원래 그 학교 이제 교무 선생님들께서 이제 진행을 하셔가지고 같이 가는 행사였는데, 제가 이제 다솜이 단장을 맡게 된 해부터 이제 다솜이와 함께 이제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진행을 하시던 일들 저희가 조금 이제 따와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것부터 그 사전 답사를 가는 것부터 봉사활동을 다녀오기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가서도 혹시라도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저는 제가 봉사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가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안전사고 이런 거 난 잘 모르겠고 '난 여기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담당했던 그 마을에 이제 좀 크신 이제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뒷선에서 이렇게 다 주무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알짜배기 포도밭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과의 나이 차이가 거의 한 60? 그 정도 되는데 형님과 아우라고 부르면서 봉사활동을 내내 진행을 했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긴데 60이나 많고 제가 심지어 그분의 손녀랑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도 형님 아우 하면서 재미있게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는 있어요. 제가 이때 봉사활동을 가면서 느꼈던 게, 이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분들과 진짜 친해질 수 있을까? 그냥 사고 잘 안 나게 열심히만 하다 와야겠다. 나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다짐하에 그렇게 갔던 봉사활동이었는데, 의외로 기대하지 못한 그런 수확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이때부터 봉사활동을 좀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큰 활동들만 사실 했던 건 아니었어요. 언뜻 보면은 제 행보가 굉장히 두서없는 궤적처럼 보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근데 이 모든 활동들에는 저에게 되게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활동들을 했을 때 무언가 하나씩 저에게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망설이지 않고 일단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후회도 따로 없었고, 그리고 이 중에서 의미 없이 끝난 경험도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 소중한 경험들로 저에게는 여겨지는 기록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했는데요. 처음 다소미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처음 로지컬의 문을 두들겼을 때, 그리고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도 저는 이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시간과 경험이 쌓이면서 무언가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을 뿐인데, 이 시간과 경험이 쌓이면서 무언가가 계속 남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해줬었습니다. 고민하는 주변 친구들한테 저는 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해보면 이제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거를 왜 했지라는 그러한 뭔가 실패의 경험으로 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도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일단 해보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라. 물론 이거를 어떤 근거도 없이 해보고 싶으면 휴학하고 해보고 싶으면 자퇴하고 이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일단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이 얼마나 이 활동에 대해서 진심인지에 대한 그 뒷받침이 돼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온 제 경험들을 토대로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나아가고 영향력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기치인의 치인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다음 학기 중국 인민대학교에 위치한 그 법학원으로 교환학생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중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타지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것도 많은데, 근데 이 걱정보다는 설렘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낯선 환경 속에서 항상 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거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23세 새로 시작한 대학 생활도, 그리고 처음 잡아왔던 드럼 스틱도, 그 낙선을 알면서도 나아갔던 선거도, 그 한 번 떨어졌던 대외 활동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사실 두려움이 모두 존재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결국 성장이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는 저는 이제 덜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로스쿨 진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조금 더 달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교환학생에 가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니 저는 일단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한번 담고 달려가 볼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활동들 외에도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 모든 걸 담진 못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언급하고 싶은 이 활동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학부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날 경험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몇 년 전에 제가 계속 겹쳐 보이더라고요. 아, 나도 저때 저런 고민을 했었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그리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 불안감. 저도 똑같이 하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에 먼저 비슷한 고민을 해본 사람으로서 솔직한 이야기를 건넸던 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조언이 아니라 몸소 경험해온 것을 이야기로 건넬 수 있는 사람. 그 지난 5학기가 제게 증명해 준 것은 결국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그리고 일단 뛰어들면 반드시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것. 저는 앞으로도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 경험은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밀도로 삶을 채워오는 순간입니다. 실패를 마주했을 때 그 과정에서 도망가지 않고 배움을 찾고자 노력을 했고, 제가 가진 것들을 주변과 나누려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한 타인이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했을 때 너한테 이득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 직접 도전하고 선택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학생으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발표문을 이제 작성을 해오긴 했는데 제가 원래 발표문을 보고 읽는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많아가지고 익숙치 않은 발표문을 보면서 하려니 많이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다들 그래도 관심 갖고 이렇게 진심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은서였습니다. 늦은 시작이 결코 늦은 성장이 아님을,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함께할 때 더욱 빛날 수 있음을 보여준 발표였습니다. 아쉽지만 마지막 수상자분은 병원 실습이 늦게 끝나서 나중에 함께 수기집으로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6분의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야기의 장면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떠오른 생각과 감동은 모두 다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 가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학생 성공에는 정해진 모습이 없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왔었고 항상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 수상자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단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듣고 나서도 사실 집 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또 뭐 할지 모르겠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정말 소소하고 사소한 것이더라도 오늘 공모전을 듣고 받은 동기부여로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상자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이 앞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이곳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각자의 학생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 발표회 및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